자, 계속 이제 그 어떤 지식의 방법, 지식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쪽, 201쪽에 이제 기술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술주의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201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사람 이름 이런 거 다 용어 몰라도 됩니다. 자, 기술주의는 사실뿐만 아니라 주석, 해석,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된 풍부한 기술, 서술을 해야 된다, 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을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 원주민들의 생활을 궁금해하면 우리가 다큐멘터리 가끔 나오잖아요. 아마존강 따라서 쭉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자는지 이런 거 다 기술하고, 자, 거기에 대한 해석도 또 기술을 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먼저 그런 것을 좀 조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것까지도 전부 다 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오지, 밀림, 이런 데에서 이 연구가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약간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이게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 수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한테 딱 맞춰서 이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학생이요. 대학생을 제가 대학생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대학생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봐야 돼요. 한 달 정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간표 짜서 서로 수업 듣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가까이 관찰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등등등. 자, 고민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럼 또 다른 예.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가 지금 600만에서 제가 볼 땐 800만까지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요. 혼자서 가정을 이루는 가구입니다. 그럼 1인 가구의 생활을 알고 싶어요. 막연하죠. 자, 나름대로 연구자가 1인 가구의 사람들과 밀착 취재라 그러죠. 남자 1인하고 밀착 취재하고 여자 1인하고 밀착 취재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봐요. 그 1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 기존에 조사된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고 이것을 풍부하게 묘사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주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202쪽에 해석주의요. 해석주의, 해석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202쪽에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철학적 해석학은 주체가, 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식을 형성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게 아니라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일종의 대화가 필요하다. 자, 이 해석주의는 대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자, 철학이 만들어지고 형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3쪽에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다의적, 의미가 다양하고 항상 열려 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려면, 자,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대화해야 된다. 해석학적 접근 방법은 본질적으로 평가적이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평가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시험 볼 때 평가를 한다, 평가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회고, 떠올린다는, 되돌이켜 본다는 얘기예요. 반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평가적이라는 얘기는 반성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객관적, 중립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열려있고 개방성이 높은 곳인데, 그렇게 무언가를, 자, 대화나 소통을 하다 보면, 자, 상당히 같은 것을 보고도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여러 가지의 그 뜻, 다양성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건 일리 있는 얘기야. 이런 형태의 태도가 바로 이 책에서는 평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평가적이란 특징을 점수 맞춰서 그게 아니라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요건 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제가 조금 더 이해했을 때 이거는 이제 평가라는 단어보다는 회고, 돌이켜본다, 반성, 돌이켜본다는 의미를 저는 이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해석주의. 자, 그리고 이 206쪽의 비판이론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거 비판이론가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206쪽에 그럼 뭘 바꾸느냐? 자, 206쪽의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그 영어 이름 하나, 호르크하이머라는 단어 하나 나옵니다. 그쯤이에요. 비판이론은 인간을 노예처럼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의 노예, 예전에는 진짜 뭐 영주, 왕, 노예, 노비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의 노예죠. 자, 돈의 노예라고 말해도 저는 크게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짜여진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 질서의 노예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시키자라는 얘기. 자, 207쪽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사회과학의 수많은 중립적, 객관적 개념이 실제로는 교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특정한 정치적인 세계관을 지지한다고 본다. 이때 이 비판이론은 기존에 있는 질서나 체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거 겉으로는 좋은 말인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게 그 저번에 우리가 마르크스 얘기할 때 그런 내용도 이게 좀 포함이 많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뭐 세련된 뭔가 뭐 어떤 법인 것 같은데 규정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08쪽입니다. 208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판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 여기서 말하는 사회과학은 뭐 법률,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물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테면 자, 사람들의 특성을 자, 자연적인 것, 원래 그랬어. 원래 네가 사는 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이라는 건 내추럴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야. 자, 영원한 것. 야, 네가 뭐 바꿔서 되겠냐? 그냥 있어. 그냥 살아봐. 이런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물화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그 까다로운 단어예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이거는 특징이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개성을 없애는 개성을 없애는 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자꾸 튀려 그래. 그냥, 야, 있는 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옆에 사람처럼 살아. 이런 의미가 물화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리고 208쪽의 두 번째 문단. 자, 비판이론가들은 현 상태, 지금 그 상태에 대한 편향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지배 세력의 힘을 강화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사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여기에 순응하고 살아. 이게 이제 현 상태에 대한 편향을 누군가가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거죠. 다른 말로 왜곡된 사회 구조에 네가 적응해서 잘 살아야지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비판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려워요. 비판이론이 진짜 요새 흔히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학이 뭐 맞는 것을 틀리게도 보고 뭐 이렇게 뭐 A로 봤던 걸 B로도 봐야 되고 뭐 있던 것을 이게 뒤집어 봐야 되고 이 얘기가 사실은 비판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야, 네가 당연하게 어떤 지배를 받거나 뭐 이렇게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라. 또는 틀린 것을 행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비판이론가들의 특징입니다. 자, 209쪽에 위에서 12번째 줄에 자, 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말한 지평의 융합, 지평융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제가 다른 지금
그 행정철학 수업에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행정철학의 수업을 2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가 여러분들 수업이고 또 하나가 다른 이제 철학 수업인데 그 다른 철학 수업에서 이제 중간고사 문제가 지평융합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평은 바탕이에요. 바탕. 나의 바탕과 내가 알고 있는 바탕과 네가 알고 있는 바탕이 교집합이 그러니까 많이 겹쳐질수록 대화하기가 좋아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겪은 게 없어.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상대도 뭐 없어. 이게 교집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평융합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런데 나도 뻔히 알고 있고 너도 뻔히 알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지평융합이 금방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21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지식이나 진리는 항상 자, 문화나 역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진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 개성이 중요하고 다양성이 중요하고 과거의 진리가 현재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조금 더 그 한 발짝 더 나간 설명은 이건 거예요. 해체. 풀어 헤친다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한번 전부 다 분해해 볼까? 그러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야, 과거에 그 진리라고 했던 것을 한번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또 분해해 볼까? 뭐 다시 생각해 볼까? 뭐 등등등.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욕을 먹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세대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특히 예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거에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건데 지금 해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큰 가치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는 상대적이고 다양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211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문단에 푸코는 사람들이 규정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제도, 법률 같은 것을 발명품으로 본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법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뇌과학이라는 단어가 정말 생소한 분야였어요. 뇌과학.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엑스레이 촬영밖에 못했어요. 병원 가면은.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CT 촬영도 하고 MRI 영상도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아주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 뇌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뇌를 좀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뭐 좀 기존에 몰랐던 걸 알게 됐더라. 그래서 뇌과학이 발전을 한 거죠. 자, 나름대로 굉장히 창조적으로 발달된 거예요. 뇌과학이라는 분야는요. 그리고 이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술도 계속 발달이 되는 거죠. 기술이 발달되니까 또 몰랐던 이론을 또 찾게 되고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발달하게 되고, 이런 것들 일종의 발명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2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사람들이 스스로 규율하게 만든다. 서로 감시하게 만든다. 이거 지난번에 이제 푸코의 얘기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끼리 스스로 또는 나 스스로를 감시하게 한다. 내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뭐 나름대로의 그런 규율을 자기 감시, 자기 통제, 이런 것들이고요. 자, 지식은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왕이 있었던 시절에는 의식이 복잡해요. 의식이 복잡해. 그것을 다 복잡한 의식을 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시대가 좀 가고 왕이 바뀌니까 의식이 더 복잡해져요. 너희가 이걸 하고 이걸 거쳐야 뭐가 된다.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바로 지식은 새로운 규율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